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640조 수주 넘어설 수소 핵심 공정 이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원전을 넘어설 수 있는 수소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전 640조 수주 넘어설 수소 핵심 공정 이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빅테크 에너지 조달 관련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분위기, 흐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에너지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붐에 대응해 늘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나라에서 만든 전력을 갖다가 쓰고 있겠죠. 돈을 내고. 근데 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는 당연히 화력 발전도 있을 거고 친환경 발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탄소를 무지하게 발생하면서 나 쓰는 전력을 너네가 다 갖다 쓰면 너네가 진짜 그게 친환경 기업이니? 라고 하면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전력을 만들어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너네가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되는 거 아니니? 하는 건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전력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쓸 거라면 자체 조달할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야, 너네 그 정도 쓸 거면은, 야, 그건 친환경이 아니야. 야, 너네 자체 조달해야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 AI 기술 붐을 맞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그러면은 뭐 에너지를 뭘로 자체 조달을 하자는 거냐? 그게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의된 내용 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공동 구매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뭐 주변에 바닷가 없어도 되고 안전하고 전력도 꽤나 많이 생산하는 SMR을 뭐 데이터 센터 주변 뭐 가운데쯤에다 박아 놓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야, SMR로 조달하면 다 깔끔하게 끝날 문제냐? 확인해 보면은 세계 원자력 협회는 지난해 8조 5천억 원 규모였던 SMR 시장이 2035년에 64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035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2035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주기기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납품을 합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 스탠더드 파워에 2029년부터 SMR 24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 사안을 조율합니다. 언제? 2029년입니다. 지금부터 최소 5년 뒤부터 공급을 하는 게 SMR인 거고, 그러니까 29년 이후부터 확 성장을 하면서 2035년까지 640조 규모가 되는 거고,
그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현재 SK와 SK이노베이션, HD한국조선해양이 투자한 또 다른 SMR 기업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투자한 SMR 기업이죠. 미국 와이오밍주의 첫 SMR 단지를 착공하고 29년에 완공합니다. 전부 다 언제? 완전히 완공되는 시기가 2029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5년에서 6년 뒤입니다. 빠르면. 그 뜻은 뭐냐 한다면 SMR을 쓴다 해도 5, 6년 정도는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써도 5, 6년이고 7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SMR 지금 당장 못 쓰겠네요. 그럼 지금 전력 조달, 자체 조달 뭘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전력 조달 지금 뭘로 하지?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조되고 언급되는 게 천연가스죠.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천연가스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거의 최저가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상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60%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력의 절반 이상을 천연가스가 감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큰 규모입니다.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까지 하락했지만 3월부터는 뚜렷한 반등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이 저가를 달리다가 최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상향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과 풍력만으로는 날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부하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천연가스로 전력 지금 만들면 되는 거냐? 그럼 이거면은 완벽하게 끝날 문제냐? 물어봅니다. 천연가스가 정답입니까? 뭐 SMR 당장 안 쓰다가 천연가스로 감당하다가 뭐 2030년 지나면 SMR 넘기면 가장 깔끔하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전력망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은 해. 근데 그 전력을 생산해서 필요한 데까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을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 필요한 일로 쏘고 여기서 필요한 일로 쏘고 해야 되는데 이 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 에너지 보급을 늘리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노후화된 전력망의 현대화의 속도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친환경 태양광 풍력을 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생산해서 지금 넘겨야 되는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문제라고 하니까 이걸 현대화의 속도를 내겠다. 이걸 다시 바꿔놓자라는 거죠. 아니 뭐 얼마나 노후화되고 얼마나 전력망이 부족하길래 이거를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거냐.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발전량이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보다 많습니다. 이 뭔 소리냐? 태양광 발전을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전력량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송전을 못해서 그러니까 전력망 구축을 못해서 못 쓰는 전기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연결된 건 절반이 안 되는 만큼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전기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현재고 이 전력망을 천천히 빠르게 구축을 해야 지금 전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전력망이 부족한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전력망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죠. 아무리 전력 많이 만들어 봐야 전력이 못 넘어가고 전력 이동을 못 시키고 전력을 못 쏘면 사실 전력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옥수수를 많이 만드는데 옥수수를 안 먹어.
그럼 뭐하러 옥수수 만듭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망이 부족해서 전력망부터 열심히 깔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된 전기를 기업과 가정까지 실어나를 송배 전망이 노후됐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SMR로 옆에 박아놓고 쓰려니까 오래 걸리죠. 그럼 SMR 말고 당장 쓸 수 있는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로 쓰려니까 천연가스로 만든 전기를 또 송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SMR이 아닌 걸 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용하는데 송전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야겠네.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저장해 놓는 장치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의 오락가락하는 발전량 문제를 잡을 장주기, 그러니까 오랜 기간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최근에 전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력이 지금 부족하거나 또 전력을 오늘 쓸 만큼 다 썼는데 남으면 저장해놔야겠죠. 그게 ESS입니다. 근데 이게 짧으면 단주기, 길면 장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주기 ESS는 발전량이 넘칠 때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부족할 때 6시간에서 8시간 혹은 그 이상 기간 전력을 방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주기는 긴 시간 동안의 전력을 방전하기 때문에 장주기다라고 하는 거고, 방전 시간이 4시간 이하인 단주기 ESS만으로는 전력 개통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ESS에 저장해 놓던가 뭐 어딘가에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겁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화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2038년까지 21.5기가와트의 장주기 ESS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고요. 21.5기가와트 정도면 우리가 흔히 하는 초대형 원전 20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기 이상이면은 원전 가격만 봤을 때 얼마입니까? 대략 한 160조 정도다. 근데 그걸 ESS만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ESS가 중요하네. 그럼 얘기한 대로 ESS는 발전을 해서 전기를 저장해 놓는 건데 지금 발전량이 원전으로 정도 해야 감당이 된다. 원전 못 쓴대. 그래서 천연가스로 감당해야 된대. 근데 천연가스로만 하면은 에너지를 쏴야 되는데 전력을 못 쏜대. 그럼 천연가스로 생산하는데 ESS에 넣어놓을 수 있는 빅테크들이 자체 에너지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SOF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린 수소연료 전지, 그리고 우린 더 나아가서는 이 ESS를 활용한 이 분산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연료 전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연료 전지란 천연가스를 개질해 천연가스를 탈황해서 만든 신재생 에너지, 우린 이걸 수소라고 하죠. 수소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인 분산 전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를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 센터라든가 병원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ESS에 저장해 놨다가 연료 전지로 빡 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료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으로 현존하는 연료 전지 중 가장 효율 높은 게 SOFC예요. 그래서 SOFC를 쓰는 겁니다. 중앙 전력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만든 전력의 송전이 불가능하더라도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거죠. 소비가 가능하며 데이터 센터 등 24시간 전력 필요 시설에 적합합니다. 그래, 이거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 공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송전망 없어도 되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원자력 사용 안 해도 되죠. 나라에다가 도움 안 요청해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 전환,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 데이터 센터 정도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 움직임에 따라 SOFC도 같이 움직인다 했어요. 천연가스가 뛰면 SOFC도 같이 뛰고, 천연가스가 내려오면 SOFC도 같이 내려온다.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 했습니다. 특히 SOFC 같은 경우도 지금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OFC를 실제 활용하고 있고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SOFC 대표 기업은 블룸 에너지예요.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블룸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인텔 코퍼레이션과 전력 용량 계약을 체결하여 실리콘밸리 최대 연료전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SOFC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를 인텔이랑 설립을 하는 게 블룸 에너지입니다.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블룸 에너지에 연료전지 기반 에너지 서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부를 당장 하기보다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SOFC로 에너지를 충당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상적인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검증될 경우, 뭐야? 이 SOFC 장난 아닌데? 전력 공급하고 전력 사용하고 전력 저장하고 쓰는 게 너무 좋은데? 굳이 송전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면 세계 최고 효율을 보이고 있는 연료전지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SOFC가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 에코플랜트는 SOFC 부품 국산화 및 국내외 적용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어디냐면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블룸에너지를 동시에 수해 볼 수 있는 SOFC 관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SK 이터닉스고요. 일단은 SK 에코플랜트와 2020년 1월에 블룸에너지가 SOFC 부품 국산화를 위한 합작법인 블룸 SK 퓨얼셀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에 블룸 SK 퓨얼셀 제조 공장을 준공해 SOFC 국내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기업, 여기에 직접적으로 SOFC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이 SK 이터닉스입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SK 이터닉스고요. 실제 이 블룸에너지랑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이 SK 이터닉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ESS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거예요. 태양광 풍력할 거 없이 모든 친환경 에너지에 저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K 이터닉스를 보시면은 블룸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 크게 올랐다가 많이 눌렸죠. 지능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천연가스도 올랐다가 눌렸다가 반등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보고 가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블룸에너지와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 동시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SK 이터넥스고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기원을 하면서 저희가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어플이고요.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자료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저희가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7일, 5일, 4일, 3일, 31일, 3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 시작 전에 이슈 다 정리해드리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